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차시지? 네, 40차시 수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있었던 이제 내용들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도 정리해보고 또 수행평가 정리라든지 아니면 또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들을 또 정리를 해서 같이 습득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 짓고 또 앞으로도 선생님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마지막 한글에서 마지막 히읗자잖아요. 얘들도 히읗이에요. 호르몬, 항상성 이렇게 해서 호르몬 조절 작용이랑 항상성 유지라는 것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졸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눈을 네모나게 뜨고 이렇게 눈을 네모나게 뜨고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나죠? 호호호호. 선생님, 우리 몸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죠? 바보야, 그건 우리 몸이 일정하게 체온, 양분, 산도 등을 유지해서잖아. 아니 그렇다고 바보라니. 내 말은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냐는 거지. 네, 정말 현명하게 질문을 잘 호기심을 가지고 있네요. 자, 맞아요.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경계 이쪽을 조금 넘어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자, 열받는 작용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또 열이 식는 작용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죠. 마음에서 열을 받을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지만 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친구들은 사고를 안 치게 되는 거고, 열을 막 계속 받는 애들은 사고를 치고 친구를 때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이 계속 식기만 하는 친구들은 우울증이 온다거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정심을 유지한, 중심을 잘 유지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체온이라든지 혹은 우리 몸의 압력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생존에 필요한 이것들이 다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 유지라고 하고요. 우리 체온의 몸의 상태, 체온이 아니라 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성 유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 어디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쵸? 뇌 구조할 때 간내 쪽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간내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어줬던 친구니까 플러스 100점 30,000점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봤더니 항상성, 이거 성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성 아니에요. 항상성은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간내에서 작용한다고 했고요. 얘 유지시키는 거는 당연히 간내 쪽이니까 신경계에서도 유지시켜 줄 거고요. 새로 등장하는 호르몬, 호르몬도 우리 항상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 등등등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세뇌시켜 봅시다. 호르몬.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크게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지금 특별 출연해준 비읍 학생, 직업은 자칭 모델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뭐지 이거? 이거 우리 뇌구나. 근데 뇌가 아니라 뇌에서 특정 부위예요. 이거 우리 뇌하수체를 일컫는 거고요. 여기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목젖 있는 쪽, 여자들 없지? 목구멍 쪽을 딱 손을 잡으면 양옆에 동글동글한 게 느껴질 거예요. 띵띵띵,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갑상샘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갑상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여기서도 우리 이제 신진대사에 엄청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띠용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우리 콩팥 쪽 위쪽에 보시면요 약간 순대 껍데기 같이 해가지고요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 피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이자에서도 우리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별표 한번 찍고 갈게요. 이자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해. 그렇죠?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그 이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비읍 학생은 남학생이라서 없지만요. 여성들에게 있는 거 여기 난소 여기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고 만약에 남자라면 흔히 말하는 그 파이어 에그 파이어 에그에서 정소 요거를 여기서도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지?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가쁘야 이자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난소 정소야 뭐 이제 성과 관련된 곳이니까 애들이 잘 외울 것 같고 가쁘야 이자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왜 안 돼 갑자기? 좀 지우고 갈게요. 좋아요. 그럼 뇌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봅시다. 많이 나와요. 생장 호르몬. 생장이 뭐죠? 커지는 거.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뭐야 이거? 갑상샘이 있는데 얘 혼자도 나오지만 그걸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 이게 뭐죠? 항은 거절한다. 반대한다, 대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항이뇨, 오줌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호르몬이 뇌에 있는 뇌하수체. 요것도 약간 파이어 에그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교과서 158쪽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갑상선 자극, 생장, 항이뇨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가 나오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지만 우린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갑상샘에는요 이름도 그 특이해요. 그 뭐지 롤에서 티모 대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티모는 아니고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세포의 호흡을 촉진해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요 한없이 나른해지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살이 미친듯이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세포호흡을 촉진하니까 세포호흡은 우리 세포가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겠죠. 그래서 티록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서 살이 막 빠진다거나 뭐 눈이 돌출된다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다음 부신 볼게요. 부신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혈압 상승, 십장이래. 심장 박동 촉진 이런 것을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름 외워야 되나요? 네. 또!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말했잖아.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많아지면 예전이 그리워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쓸데없는 아니면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건너뛰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그냥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이자는 아까 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는 우리 당뇨병과 관련돼 있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혈당을 감소시켜서 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혈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 올려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를 우리는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뇨병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표를 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었죠.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자, 그 다음 난소는 여자만에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니까요. 이 난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운 2차 성징을 발현할 수 있게 하고요. 정소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 이름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진다거나 털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눈으로 한번 익혀놓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숙제입니다.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곳에 부위를 그리시고요. 그 이름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한번 싹 정리하는 거예요. 보고 적어도 좋지만 안 보고 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평소와 마찬가지로 퀴즈가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면 또 출결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적으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뿅. 그럼 우리 호르몬이랑 신경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는 왼쪽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위에서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내분비샘, 호르몬이 나오는 곳은 내분비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르몬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와서 전기처럼 이동할 수는 없고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서 우리 기관이라든지 세포에서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물질의 구조랑 이 기관의 구조가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과 세포에서만 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르몬이 뭐 있다고 해서 다 발현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호르몬이 가서 발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표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자기 표적기관에서만 발현이 된다라고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신경계, 뉴런에서는 전선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전기시선을 이동시켜서 그 운동기관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은 전선처럼 전기신호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약간 편지라든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뭐 택배라든지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를 생각해 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대적인 전달 속도는 뭐가 더 빠를까? 아무래도 전기 신호가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빠르고요. 호르몬 쪽은 느립니다. 그 다음 작용 범위를 볼게요. 작용 범위라는 것은 이렇게 작동하는 부위가 많냐, 크냐, 작냐 이건데요. 호르몬은 우리 남성 호르몬 보면 알잖아요. 전 몸을 다 이제 작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계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적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효과,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건데 호르몬은 거의 뭐 한평생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몇 달, 몇 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달 매체는 뭐죠? 호르몬은 아까 어디를 타고 간다? 그렇죠. 혈관을 타고 간다. 혈액이라고 하셔도 되고. 신경계, 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인 뉴런을 타고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좀 더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다니면서 전반적 구석구석에서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표적기관이 특정한 곳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갑상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상대적으로는 범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항상성 유지의 예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항상성,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라고 했었지? 그치, 이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치킨을 냠냠 먹었어요. 야밤에. 그러면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우리 우리 피에 있는 당은 어떻게 될까? 소화를 시키게 되면 혈액에 있는 당도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상승되게 될 거예요. 혈당이 상승되게 되면 이자에서는 이 혈당이 높아진 거를 낮추고 싶겠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간에서 이 혈당들을 포도당이죠. 우리 몸의 보통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럼 우리 혈액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쵸? 당을 간으로 뺏기는 거니까 혈당이 낮아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포 입장에서는 이거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세포가 당이 많으니까 그럼 내가 빨리 흡수해야 되겠다 해서 포도당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혈액 입장에서는 혈당량은 감소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너무 낮아지면 또 우리 몸의 생존의 위험이 되잖아.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이자가 어떻게 할까? 야, 이제 혈당 높여야 되겠어 해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글루카곤은 똑같이 간에 가가지고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럼 글루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혈당량이 또 높아지겠죠. 그럼 다시 이자가 인슐린이 또 분배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서클을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렇게 하면서 각종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혈당량을 조절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쵸? 선생님, 그러면 포도당에서 글루코젠이라 전환되면 혈액량은 떨어지게 되고 또 글루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게 되면 또 혈액에 있는 혈당량이 또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이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혈당량 조절, 이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거 까먹었네요. 이거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호르몬 작용이에요. 인슐린, 글루카곤. 오케이. 다른 것도 봐야지. 자, 체온 조절이에요. 추울 때는 피부가 감지를 하죠. 피부가 감지를 한 다음에 우리 어디에서 중추를 이룰까? 우리 알아, 이거. 체온 조절의 중추. 네, 간내였어요. 이 간내가 춥네? 그럼 나 이제 안 추워져야 되는데 체온 올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생존에 위험한데 라는 지시를 내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 근처에 혈관이 넓으면 에너지,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짝 좋아요. 그래서 뭔가 창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추웠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막 바들바들 떨어요. 이거는 우리 대뇌의 지시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뇌에서는 내가 아무리 안 떨고 싶어도 추우면 저절로 막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간내에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근육 떨림을 통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면서 우리 체온을 올리려고 상승시키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더울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간내에서 야 더우니까 열 좀 식혀 이렇게 하겠지. 열 식히려면 땀이 나야 되고 그 피부 근처에서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을 더 방출하는 거예요. 열을. 오케이?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게 되면서 땀 분비를 촉진시킨다. 땀이 어떻게 돼? 다시 날아가잖아. 그렇죠? 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뺏어서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땀을 배출한다.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호르몬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반사 쪽이죠. 아니다. 이거 무조건 반사 쪽이 아닌데. 간내면 그냥 그 신경계죠. 띠띠띠 띠 신경계 였습니다.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성 유지 예시를 한번 또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너무 지겨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3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자, 수분 조절이에요. 몸속 수분량이 감소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서 얘를 조절한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했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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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인데 뇌 중에서도 뇌하수체라고 하는 파이어에그랑 비슷하게 생긴 뇌하수체에서 항잉여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오줌을 내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오줌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늘 건조하단 말이야. 몸속 수분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제 오줌 못 싸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콩팥에서 이 오줌으로 나갈 것 같은 물들을 다시 흡수해요. 야, 우리 혈관으로 다시 들어와. 우리 물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줌의 양이 감소하고 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몸에 수분량이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이 호르몬 안 나오면 저절로 빠져나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호르몬 작용이었습니다.
총 세 가지를 봤어요. 혈당, 체온, 수분. 그래서 구분 잘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오! 호르몬의 작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하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호르몬이 뭐 좋다고 뭐든지 좋아서 많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적어도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호르몬이 너무 과다해도 글자 왜 이러니? 호르몬 과다? 안 좋아. 왜? 생장 호르몬. H로 쓸게. 생장 호르몬 또는 성 호르몬. 이런 것들 너무 과하면 어떻게 돼? 이거 거인처럼 너무 몸집이 커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 호르몬이 너무 발달됐을 경우에는 뭐 탈모라든지 털이 너무 과도하게 막 난다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어떻게 되더라? 피부 상태도 안 좋아지고요. 어제 안 좋아. 또 티록신 같은 이런 호르몬도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과도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몸이 바짝 마르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모지라도 망하죠. 호르몬이 없어서 문제되는 거 뭐 있어? 없어서 문제되는 경우 뭐 있지? 우리 당뇨병 있잖아요. 인슐린 이런 것들 제대로 분비 안 돼가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에 주사를 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없어서도 안 되고 과다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환경 오염을 통해서 나오는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오염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끓여갖고 먹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정자수 감퇴라든지 뭐 성호르몬 분비를 막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지가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게 아닌데 보통 환경 오염을 통해서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몰라도 안 되지만 어쨌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아까 전에 혈당량 조절하는 이 서큘레이션 프로세스 한번 배웠죠. 이거 자체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이 과제 2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제 1은 뭐였죠? 과제 1은 우리 어디서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분비되는 기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요 과정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환경이 변해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성이었는데? 항상성이라고 했고요. 2번 우리 몸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며 이거만 봐도 알겠는데 내분비샘 호르몬 이렇게 되겠죠.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동을 해서 이거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은 호르몬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춘기 남녀 신체 변화는 신경계와 호르몬 중에서 무엇이 더 관련이 깊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 했는데 뭐겠어요? 호르몬이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온몸의 전체를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이죠. 신경계는 짧은 기간에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대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호르몬이 맞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4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이에요.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죠? 예? 인슐린.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나와라. 혈당이 낮아졌을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거였고 이거랑 반대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그치?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이름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날씨가 더울 때 얼굴이 빨갛게 되는 까닭은? 더워서 열에너지 방출을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고 지울게요. 방출을 놀리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늘어난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관 빨갛잖아요. 그 볼 쪽이 빨개지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 흥분에도 마찬가지죠. 야한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고 귀 빨개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 에너지 방출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했어요. 호르몬과 항상성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1시간 동안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퀴즈를 풀면서 본인의 이제 학습 수준까지 한번 판단하는 걸로 해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너무 퀴즈들을 열심히 풀어줘가지고요. 혼자서 뭐 5번씩 한 애들도 있더라고. 점수 나 만점 받아볼래 이러면서 너무 멋있어.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마음속에 꾹꾹 품었다가 나중에 더욱더 이뻐해 주도록 하겠어요. 자, 다들 오늘 또 40차시 한다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41차시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탁바!